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입니다. 의원 앞에서는 의리 보좌관입니다. 근데 정부 부처 기업 앞에서는 갑이 되는다, 갑질을 많이 하는 게 또 이 보좌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관의 세계가 상당히 희한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보좌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자료를 갖다가 요구하는 등 권한 행사가 보통 극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국회의원 보좌진은 의원들에게 의리지만은 동년배 공무원이라든가 비교적 큰 권한을 누리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 부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입법이나 기업인 뭐 증인 채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막 눈치를 살살살 살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공무원이나 기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보좌진 중에는 의원에게만 의리일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두 갑이다, 갑행세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의원 보좌관이 오후 늦게 연락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국회로 와서 법안 설명을 해달라는 경우가 흔한데, 의원실이 호출하면 밤 기차 타고 상경해서 여의도 근처 숙소에서 잔 적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국회 보좌진은 행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또 입법을 위해서 부처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좌관의 과도한 자료 요구, 이걸로서 업무를 마비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책과 관련한 민감한 자료라고 설명해도 상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한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은요, 최근에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실 한 곳에서만 100건이 넘는 서면 질의서를 보내와서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다 읽지도 못할 서류를 갖다가 몇 상자씩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좌진의 갑질을 아주 전형적으로 잘 표현한 글입니다. 이 보좌진과 사이가 틀어질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치 자료를 보복성으로 가져오라고 또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예산을 깎아버리겠다고 또 압박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이는 게, 그렇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참고 있는 게 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관은 보좌관만 얘기해서 그렇지, 보좌관이 이 갑인 사회가 바로 기업들과 공무원 사회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된다면, 이거는 뭐 강선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을 이제 돌아봐야 된다라는 큰 넓은 의미가 되습니다. 강선우는 이래저래 보좌관들한테 아주 그냥 콕 찍혔습니다. 네. 한 대기업 대관 담당자는 의원실에서 특정 기업을 겨냥한 토론회만 주최해도 그 기업에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좌관을 관리하는 일이 필수고, 네트워킹이 좋은 보좌진을 기업으로 스카우트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골프장갑 사이즈를 또 따로 외울 정도로 보좌진에게는 우리는 의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참 보좌관의 세계 또한 강선으로 인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의원들 앞에서는 갑이 아닌 을, 공무원과 기업들 앞에서는 을,
참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선우가 국회 풍경을 바꿨습니다. 이제 의원들을 직접 운전해서 수해지역 찾아서 봉사하는 이런 야릇한 환경이 벌어졌습니다. 강선우가 바꾼 국회 풍경이라는 겁니다. 예. 의원님들이 확 달라졌어요. 이런 게 바로 강선우 효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선우 때문에 아주 자진 사퇴를 밝힌 직후에 국민의힘 소속 보좌관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좌관 갑질 논란이 커지자 의원들이 보좌진을 대하는 태도도 달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우리 의원이 갑자기 친절해져서 적응이 안 된다. 적응이 안 된다. 의원이 예전에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킨 것까지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이러면서 후일담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여야를 막론하고 감지됩니다. 민주당은 수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어떤 보좌진은 따로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총동원령이 내려졌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민주당 한 보좌관은 수해 당대표 선거까지 겹쳐서 의원실 전원이 스탠바이 하면서 동원될 분위기였는데 의원이 원하는 사람만 오락하더라. 원하는 사람만 오라. 이렇게 귀띔을 해줬다는 겁니다. 민주당 중진 어떤 의원은 요새 보좌진에게 지시를 할 때마다 이건 갑질이 아니지 하고 묻게 되더라는 것을 속셈을 틀어놨습니다. 수해 복구 상황에서 보좌진이 이미 계획한 휴가를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해당 의원은 가지 말라는 말이 안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휴가를 갈 것은 가야죠. 뭐 지금 이제 일단락 됐으면 휴가는 갈 사람은 가야 되고 이 연중 휴가인데 그걸 안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공무원이란 건 휴가 계획에 따라서 휴가 계획서를 다 내기 때문에 수혜란 것을 일단 감안하지 않고 휴가 연중 계획서를 일단 내 가지고 조정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에 의원들은 저마다 이제 저 자신부터 돌아다 보겠다 뭐 이런다는 겁니다. 이게 강선우가 참 효과가 아주 참 좋은 그러한 샘플이 이제 됐습니다. 이래저래 이제 미움 사게 됐습니다. 강선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얼마나 믿겠습니다. 니 때문에 우리가 보좌진한테 꼼짝 못하고 조심하고 스트레스 받게 됐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보좌진에게 오다를 해야 될 거 다 있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강선우 효과는 아주 나쁜 배드 에펙트입니다. 하여튼 강선우 같은 사람 다시 안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한 갑질 국회의원 정말 그 얼굴도 상상하기 싫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